H모터스죠. 의선형내 가게인데 의선형내 가게에서 파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달려있는 신형 그랜저 또는 기아자동차의 K7입니다. 자, 오늘자 뉴스 세 곳에서 뉴스가 기재가 됐고요. 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16일 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현대자동차의 엔진 제작 결함 공익 제보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거를 주장을 하셨냐면, 자, 현대자동차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 결함 확인. 정부가 할 일을 민간인이 하고 있다. 정부가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국무조정실에 자동차 결함 범정부 TF를 설치를 빨리 하자. 우리가 범정부 TF를 설치를 해서 국가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의 제보 내용은 더 뉴 그랜저와 K7 모델에 사용되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결함이 단순 불량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불량이다. 이거는 이 엔진의 불량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엔진 결함이 단순 불량이 아니라 설계상 제작 결함. 설계상 제작 결함이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자, 어떤 문제? 노사장도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올 여름, 그 다음에 올 가을에 2020년도 뭐 10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줄기차게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갖고 여기다 막 그림 그려가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문제들하고 요번에 박병일 명장님께서 엔진을 분해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면 어떤 문제를 박용진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고 주장을 하고 범정부 TF를 설치해서 조치 시행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느냐를 뭘로 했냐. 늘 소비자들이나 운전자분들이나 차주분들이 가서 서비스 센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이건 불량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오일이 줄어드는 건 정상이다. 우리가 오일 보충해 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이 차를 열어보지 마라. 우리가 봉인을 할게. 내가 왜요? 내 차를 왜 봉인하는 거죠? 네가 오일을 빼갖고 네 차의 엔진 오일을 네가 몰래 빼갖고 버리면서 오일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너를 못 믿어. 너는 우리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우리는 너를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엔진을 봉인시킬게. 어떤 문제를 얘기했느냐? 설계상 오류로 피스톤, 실린더 틈새를 통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서 연소 현상이 발생하고 잘못 설계된 피스톤이 엔진 실린더 내벽을 긁어 스크래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틈 사이로 엔진 오일이 유입되고 엔진 오일이 소모가 가속화가 되며 엔진 오일 소모 찌꺼기가 생기고 엔진 속이 시커멓게 변해버린다. 시커멓게, 엔진 속이 시커멓게. 이거는 엔진이 이상한 엔진. 이상한 엔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상한 엔진들은 엔진 안에가 시커멓게 돼요. 근데 거짓말을 버릇처럼 하는 유튜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허위 거짓 고소 막 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그냥 시커멓더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든지 엔진이 시커먼 애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얼굴도 시커매지는 거고 엔진도 시커매지는 게 아니냐. 국토부의 제작 결함 조사는 함흥차 사고, 함흥차사는 한 번 나가면 소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 결함 조사가 아무런 차도가 없다라는 거야. 정부는 거북이 걸음을 가고 있다며 TF를 설치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대책을 세워야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박용진 의원님께서 아주 멋있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저 엔진의 문제점, 도대체 어떤 것들의 문제점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제가 보는 거랑 박병일 명장님이 분석해서 알려주신 거랑 거의 내용이 흡사한데 저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거의 아마 박병일 명장님께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나 셀타2 엔진에 대해서 뭐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피스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봐요. 그림을 너무 막 그렸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실린더, 이게 엔진 블럭이에요. 엔진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린더가 있죠, 안에. 그럼 여기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박병일 명장님께서는 요 피스톤에 있는 링들이 있어요. 압축 링과 오일 링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링이 잘못돼서 냉간시와 열이 받았을 때 링이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는 이 틈,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이 링의 소재가 좋아야지만 꽉 맞게 설치를 해서 늘어났을 때나 수축이 됐을 때 오차 범위가 별로 없어줘야지만 이 실린더 내벽 안을 긁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린더 내벽을 긁어서 이 안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오일들이 이 스크래치나 이 틈을 타고 안으로 오일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오일이 연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건 맞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전에도 이 실린더 엔진의 블럭 자체의 소재가 너무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열이 받았을 때 이 실린더 내벽이 변형이 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실린더를 알루미늄, 예전에 이게 스틸일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스틸 소재를 써서 강한 엔진 블럭일 때 문제가 없었는데, 알루미늄 블럭을 쓰면서부터 알루미늄이 가볍고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블럭을 쓸 때는 많은 복합 소재를 섞어서 블럭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현대자동차가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닐까라는 부분을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엔진 블럭이 비싸니까 이런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이 중간중간이나 이 끝부분을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세타2나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 블럭을 위에 단면이나 옆에 단면 등을 보면 독일이나 기타 다른 회사들의 엔진 블럭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되게 얇아요. 이렇게. 다른 회사들은 이 두께가 한참 두꺼운데 현대자동차는 이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의 벽들이 너무나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링 자체의 문제에서도 스크래치를 만들지만 엔진 블럭의 설계 자체도 노사장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깠죠. 그리고 나서 오일 세퍼레이터, 위쪽 헤드에 있는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블로바이 가스가 위쪽으로 왔을 때 이쪽에 있는 오일들은 못 가게 막고 블로바이 가스만 다시 흡기관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 통로가 있는데, 오일을 과도하게 봉인시킨 다음에 엔진 오일이 계속 감소를 하니까 현대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내 차에 엔진 오일이 너무 적다 그러면 오일을 좀 충분히 많이 넣어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차에 7리터까지 넣은 것도 자기가 옆에서 눈으로 힐끔 봤다라고 하는데, 정량인 5.2리터가 뭐 5.4리터인 경우도 있고 4.8리터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길 자기가 옆에서 봤는데 7리터 가까이 넣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 뭐 사진으로 찍지는 못했대요. 근데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 이 헤드 쪽에도 오일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쪽에 있는 오일은 못 가게 막고 들어와 있는 역류하게 된 블로바이 가스만 헤드 다시 흡기 쪽으로 보내는데, 이 오일 세퍼레이터가 오일이 많으면 세퍼레이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엔진 오일과 블로바이 가스가 같이 가요. 같이 가면 다시 역류된 이 오일과 블로바이 가스가 흡기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기 쪽의 옆에 매니폴드를 통해서도 실린더 안으로 엔진 오일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관돼서 도는 거죠. 저는 이 엔진 블럭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엔진 오일 유입이라든가 오일 소모 가속화라든가 오일 소모 찌꺼기라든가 엔진 속이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이런 내용들, 피스톤 실린더 틈새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저는 사실 누구처럼 카이스트를 졸업하거나 F3 선수 출신도 아니죠. 그리고 누구처럼 뭐 공대를 나와서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학벌이 좋거나 뭐 샵 서울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누구나 뭐
응시하면 딸 수 있는 2급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90년도에 3개를 따서 갖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아무나 다 따는 거라서 그거 가지고 자격증이 있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어디 카센터를 가든 뭐 고등학생이 됐던 대학생이 됐던 그런 2급 기능사는 아무나 응시하면 다 딸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까다로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제가 자동차 공부할 때 90년도에는 그냥 응시하고 자동차 학원 한 달 다니면 대부분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전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자동차 공학과를 뭐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많은 책을 보고 자동차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하체 우리기를 설명드리고 또 여러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진 오일이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원인이 몇 개 안 돼요. 엔진 오일이 없어진다. 그건 대부분 다 엔진 안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연소가 되면 엔진 오일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죠. 엔진의 수명이라든가 화재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 방출, 이 엔진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안 되겠죠.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내구성과 화재 위험이 복합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쇠로 자동차를 리뷰하는 많은 유튜버들, 리뷰어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나 같은 이렇게 뭐 대학교도 안 나오고 뭐 카이스트도 안 나오고 무슨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나 같은 일개 유튜버도 이런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나시고 기자 출신의 뭐에 저널리스트의 뭐에 그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런 내용을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함께 내가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산 나의 큰 재산, 집담으로 비싼 물건이 지금 데미지가 오고 있고 화재 위험까지 있는데 왜 국토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언제까지 소비자한테 정상이다, 단순 불량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지금까지 지네 회사를 이렇게 크게끔 해줬고 내가 늘 말했잖아요. 현대기아자동차가 1년에 총 생산량이 몇 대며 그중에서 미국에서 몇 대를 팔고 우리나라에서 몇 대를 파는지 미국에서 팔리는 평균 차량값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평균 차량값과 옵션 적용률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냐 이거죠. 현대기아자동차를 먹여 살린 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만큼 올라오게끔 해줬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냅다 후려갈길 수가 있냐 이거죠. 나는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뭐 잘못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병폐는 인터넷 대응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제지하지 못한 거를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트라인 윤석노 씨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민낯은 꼭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줄게요. 기대하세요.